출마를 하셔서 완주해 보신 분들이나 캠프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선거 활동을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잘 파악하실 거예요. 저는 지방선거에 완주해본 사람이고 선수로 뛰어봤고 돌아가는 여론조사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죠. 현재 다자 대결 지지율보다 단일 후보 적합도를 3.8%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천일보 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무당청 적합도, 혁신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이렇게 나오죠. 보통 선거에서는 누가 좋냐보다 누가 나갈 만하냐, 그런 적합도 수치가 지지율의 미래 지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로 전체적 지지율로 30%를 넘었다 하고 억수로 좋아하죠, 김용남 후보가. 그러나 어저께 방송을 할 때 본인이 굉장히 얼굴이 어둡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인식이 펼쳐질수록 이 관망하던 야권 유권자님들이 또 범진보 진영 유권자님들이 조국 후보에게 실질적인 표를 던져주는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 가능성이 매우 크게 보이더라고요. 인천일보 조사 결과를 한번 보셨죠, 여러분?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조국이 33.8%, 김용남 후보가 30.4%가 나왔습니다. 다자 대결 지지율에서는 김용남 후보가 앞섰죠. 그런데 단일 후보라는 전제를 깔고 그 전제를 딱 깔아버리자 조국 후보가 3.4% 차이로 앞서죠. 냉정하게 봐야 돼요.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지지자들의 마음속에, 또 범진보 진영의 지지자님들의 마음속에 조국이라는 카드가 본선 경쟁력이 높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 결과는. 진짜 더 충격적인 거는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이죠, 여러분. 민주당 지지층이라면 당연히 김용남 후보를 찍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의 37.9%가 조국 후보를 적합한 단일 후보로 꼽았습니다. 반면에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72.9%가 조국을 지지하고 아주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반면에 혁신당 지지층은 콘크리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집토끼를 완전히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정당마다 왜 적합도 조사합니까? 지지율 조사하죠. 여러분들 당내 경선 각 정당들마다 여러분 지지율 조사합니까? 이게 적합도 조사입니다. 적합도 조사라 하는 것은 경쟁자들끼리 누가 본선에 나가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적합한 인물인가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는 겁니다. 이거는 적합도 조사를 봐야 되는 거지 전체 지지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천일보가 의뢰해서 나왔던 조사를 보면 무당청 지지율이 22.6%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세대를 쪼개서 한번 더 명확하게 한번 봐보세요. 10대 42% 나왔어요. 50대에서 38.3%. 여기에서 조국 후보의 적합도가 압도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래요? 반면에 김용남 후보는 60대 38.6%, 거기서 우위를 점한 거예요. 젊고 역동적인 지지층들은 선명한 조국을 원하고 그 안정감을 중시하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김용남을 선호하는 세대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무당청 데이터는 김용남 후보에게 굴욕적이까지 하죠. 무당청 적합도에서는 조국 후보가 22.6% 기록했어요. 김용남 후보는 6.9%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3배 차이 납니다. 무당층이 보기에는 김용남 후보는 여전히 민주당의 옷을 입은 전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요. 여러분들 무당층 22.6%, 조국 후보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김용남 후보 6.9%, 조국 후보는 이 정당에서 벌써 기성정당의 거부감을 느끼는 무당층을 완전히 선점했어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 무당층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되면 당선이 되시겠죠. 이 무당층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국 후보의 수치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지켜보세요. 현재 민주당 지지층의 37.9%가 이미 조국 후보를 단일 후보로 지지하고 있어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국민의힘 출신인 김용남보다는 조국이 낫다는 심리가 민주당 지지층에도 확산될 경우 김용남 후보의 지지율을 잠시 하겠죠. 추월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김용남 후보가 1위처럼 보이죠. 하지만 속사정을 보면은
조국 후보의 무서운 뒷심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국 후보는 적합도에서 벌써 김용남 후보를 앞질렀습니다. 지지자들은 우리 대표 선수는 조국이라고 마음으로 정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김용남은 왜 그게 잘 나오나?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민주당의 몸집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골드타임 크로스에서 조국이 올라간다니까요. 믿고 안 믿고 판단은 여러분들 무당층의 선택입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4명 중 1명이 조국을 찍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김영남 후보는 무당층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이 나왔어요. 갇혀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시작됐죠. 지금 시작 단계에 있거든요. 10명 중 4명이 조국이 적임자라고 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는 현재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근데 적합 인물을 물었어. 어쩔 수 없어.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금까지 해왔어. 즉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한 거야.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다가 여론조사를 받으니까 그것도 ARS 100%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어디 하십니까? 당과 후보만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김용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적합한 인물은 누굽니까? 물은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고 김용남을 지지하고 선택하겠습니다 해놓고 적합 인물이 누굽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적합 인물은 조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이 안 끝난 거예요. 지금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에 선택을 하고 적합 인물에 대한 결정을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는 무당층에서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층이 이탈했죠. 놀랍죠. 바로 여러분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10명 중 4명이 조국을 적임자로 꼽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 간판이라는 후광이 얇아지죠. 조국이라는 인물은 계속 그 선명성이 부각되죠. 판세는 조국 후보를 향해 급격히 쏠림 현상이 올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조국 후보가 상승을 한번 하려면 세대별 아까 말씀드린 그 세대별 투표율이 관건입니다. 당선도. 바로 이 40대 50대 투표 성향이 바로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내가 인천일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여론조사 돌렸거든요. 그런데 4050 세대의 투표 의향이 억수로 높게 조국 후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실제 투표장으로 이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당선이죠.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여론조사 결과는 김용남이 높이 나올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실망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기억 못 하십니까? 그냥 김우선 TV를 건성건성 들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도왔다가 나가고 도왔다 나가고 하시는 분들은 몰라. 그런데 김우선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신 분들은 김우선이 얘기했다. 다음 여론조사가 나올 거다. 그때는 김용남이 높이 나온다.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면밀한 그 여론조사를 분석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지지율 첫 조사보다 더 벌어지면 당연히 벌어지죠. 그 후보가 민주당 후보입니다. 어쨌거나 벌어지죠. 당연히 민주당의 적극 민주당 지지층,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한 30% 넘게 차이 납니다. 대통령님의 지지율과 김용남의 지금 평택의 지지율, 이 간극을 줄이는 게 문제인데 못 줄인단 말이에요. 지금 김용남은 맥스 클라이막스에 와 있거든요. 여러분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니까요. 저것을 더 이상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나서서 35%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조국의 여론조사를 35%까지 끌어올려 드려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못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여론조사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차범위 내지만 전체 적합도에서 33.8%로 30.4%로 앞서잖아요. 무당층을 한번 보세요. 무당층. 이 무당층을 한번 보시라니까. 이 조국 혁신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도 보지 마시고 무당층 적합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답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깜짝 안 놀랍니까? 이 수치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김용남 후보는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 지지층보다가 엄청 많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용남의 지지는 거품. 보세요 여러분. 평택을 전략공천 논란 지역시민단체 예비후보 반발, 예비후보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까지 나왔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평택을 재선거에서 김용남 전 국회의원을 전략공천하자 평택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세선거를 펼쳐오던 후보군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파열음이 확산되고 있다. 여러분, 예비 후보가 다 있었습니다. 오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 다 있었어요. 이런데 전략공천 해버렸다니까? 후보가 있음에도.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인일보 난리죠? 예? 난리잖아요, 여러분. 개무시 다 해버렸잖아요. 김용남이 주려고. 김용남이 시키려고 그대로 내가 꼬박본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당대표와 지도부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정청래는 정말 검찰개혁을 바라는가? 조국이 좋은 이유요. 벼라먹고 검찰개혁의 선봉이고 윤석열 탄핵에 맞섰고 검찰개혁에 키를 꼽았고 검찰에 의해서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본인의 의지대로 왔고 또 법리학자로서의 국회의원 짧은 기간 동안에 활약이 좋았고 대한민국 검찰개혁의 정치개혁의 상징 아닙니까? 검찰들에 의해서 난도질 당한 사람 그분이 국회에 가서 그분의 손으로 저 검찰들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검찰개혁도 정당성을 잃고요. 국민의힘당에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내란 뭐 얘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욕하고 할 자격도 없더만요 하고 왜요 하면 우리 보고 언제 내란 정당이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 거라고.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아무 잘못 없지요. 윤석열 그렇게 공부도 하고 열심히 했던 또 우리 당에서 가가 그거 넘어가니까 뭐 국회의원도 시켜주고 공천 전략 공천도 해주는데 뭐 우리 욕할 필요 없잖아. 우리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잖아. 우리 한거 지금까지 한 거 아무 문제 안 되니까 그거는 그냥 전략 공천도 해주고 국회의원도 시켜준 거 아니요?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치 검찰들과 저 국민의힘당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그렇게 고통받았던 대표적 인물 왜 조국은 외면하는가? 아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님은 챙기면서 조국은 왜 그러는데? 아니 마치 민주당 사람들 너무 이기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소중하고 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받았던 건 정치 탄압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짓밟힌 거고 먼지털이씩 살짝 틀린 건데 그럼 조국은 제가 있어가 제가 받았고 그게 제 맞습니까? 진즉 살았다 이거. 그럼 이재명 대통령님은 기소 당하셨잖아요.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대통령 만들었고 그러면 조국은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 진짜 일할 수 있기를 만들어줘야지. 검찰개혁 한번 시작했다가 개피 받는데 검찰개혁 잘못했다. 검찰개혁 실패했다. 검찰개혁에 피를 꼽았다는 이유로 신문 소리 듣고 개소리 다 듣고 욕도 안 먹고 온 잘못은 민주당이 다 해놓고 온 더러운 거는 조국한테 던지고 저건 맛있는 거 다 처먹고 좋은 거 다 처먹고 쓰레기는 씨발 조국집에다 갖다 놔두고 온데 가갖고 민주당을 향해서 욕 개끌듯하고 이재명 대통령님 욕 개끌듯하고 오만 개소리 다 하고 윤석열이 당선시키려고 가갖고 오만 소리 다 하고 민주당이 오니까 그냥 하자리 툭하니 쭈삐고 고생 개같이 하고 탄압당하고 고생하고 완전히 씨발 민주진보 진영에 더 나쁜 사람 만들어보고 더 악마만 만들고 에라 이 새끼들아 천벌 받아라.